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내년 말에 정말로 금융위기가 일어날까? 지난 14일 미국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역전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보통은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기 마련인데 일시적이었지만 장기금리가 더 낮아진 것이죠. 충격이 컸던 것은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가 역전되면 약 17개월, 즉 1년 반 후에 불황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전 세계는 즉 경기 침체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1년 반 뒤에 미국의 불황이 찾아올까요? 보통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신흥국에는 금융위기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년 반 후에 한국에도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지식퀸에서는 그동안 나온 언론 보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장기금리와 단기금리는 무엇을 의미하며 왜 차이가 나는가? 국채 10년물 금리가 대표적인 장기금리이며 2년물 금리를 대표적인 단기금리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높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은행이라고 가정해보면 돈을 오래 빌려주는 경우와 잠깐 빌려주는 경우에 금리 차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오래 빌려주면 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커지므로 높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려면 단기 금리가 높아지거나 장기 금리가 떨어져야 합니다. 단기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앞으로 돈을 못 받을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도록 기간을 짧게 운용할 것입니다. 금리도 높게 적용하겠죠. 즉, 은행이 기업들의 수익성이나 단기간의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에 단기 금리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중앙은행에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저금리를 유지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경기가 더 악화돼서 금리를 높일 수 없다는 생각이 시장에 지배적으로 흐르면 장기금리는 낮아집니다. 장기금리가 낮아지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나 일본, EU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안정된 나라에만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서 투자할 데가 없으면 돈은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몰립니다. 미국 국채의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 수익률, 즉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자를 조금만 줘도 국채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두 경우 모두 장기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장기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앞으로의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할 때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높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12년 만에 깨졌으니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한 것입니다. 둘째, 과거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지금까지 7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번, 보기에 따라서는 6번이 실제로 침체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나서 약 1년 반 후에 경기 침체가 나타났던 것이죠. 7번 중에서 5번에서 6번이면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0년 미국 닷컴 버블 붕괴 때도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직전에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다고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주가가 폭락하면서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실물 경제의 침체로 이어졌죠. 셋째, 그럼 1년 반 뒤에 정말로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인가?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반입니다.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지표에 경고등이 켜졌으므로 1, 2년 안에 경기 침체와 증시 폭락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패닉했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가 요동칠 것이며 코스피가 1900선 아래로 붕괴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경제 주체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의 강력한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주식 투자나 기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낙관론을 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낙관론의 가장 큰 근거는 미국이 경기가 침체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기 침체 우려에 사전에 대응할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어느 나라도 경기 침체를 바라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기축 통화국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시장에 달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개도국들은 마음먹은 대로 통화 공급을 늘릴 수 없고 항상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국은 엄청난 양적 완화를 실시했었죠. 과거에는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서 자산 버블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높여 유동성을 흡수하는 통화 수축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도산하고 개인들이 파산했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경제는 다시 견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고통스럽고 당연히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권 기간 내에는 경기 침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무제한으로 공급함으로써 버블을 그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편을 택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연준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서 경기 침체를 피하려 할 것입니다. 유럽이나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 깜빡이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왜 한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나? 경기 침체란 곧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줄어드는 것을 뜻합니다. 기업도 개인도 돈을 빌리지 않으면 시중에 돈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동안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해외로 흘러들어갔던 자본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지 않고 경상수지가 적자인 나라들은 외환위기를 겪게 됩니다.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튼튼하고 경제수지도 흑자 규모가 계속 줄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흑자이기 때문에 외자 유출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외자 유입으로 오른 자산 가격은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제가 앞서 몇 번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앞으로 금리는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이 금리 상승기, 즉 통화 수축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실시되는 금리 인하는 금리 상승기 도중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대출로 비싼 자산을 사들이거나 보유 현금을 투자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 투자는 할 수 있지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도 함께 마련해 둬야 합니다. 부동산은 앞으로 꽤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금리 상승기 막판에 자산 가격의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라면 보유 자산을 줄이고 1주택자라도 상환 능력을 넘는 무리한 대출은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주식도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과거에도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주가부터 폭락했기 때문이죠. 그동안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간주해서 미국 주식으로 돈이 지나치게 몰린 느낌도 있습니다. 반드시 여윳돈으로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달러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환율을 보아가면서 국내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보유하는 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